건강을 주는 커피는 어떻게 마셔야 하나? 커피는 간 건강뿐 아니라 우리 전신의 주요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많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저 각성을 위한 음료 혹은 습관성 기호품으로 여겨졌던 커피가 심장, 뇌, 대장, 피부, 심지어 정신 건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보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1. 심장 적당한 커피는 혈관의 친구다. 과거에는 커피가 심장에 해롭다고 여겨졌지만 최근 대규모 코호트 연구들은 적정량의 커피 섭취가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 연구. 영국 바이오뱅크의 4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두세 잔의 커피를 마신 사람은 심부전, 부정맥, 뇌졸중, 관상동맥 질환 발생 위험이 모두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커피 속 항산화 성분과 항염 작용이 동맥경화 진행을 억제하고 혈관 내벽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단, 고카페인 상태에서 심박수가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대장과 소화기계 암 예방과 장 건강. 커피는 장 운동을 촉진하며 대장의 활동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커피를 마신 후 화장실을 가고 싶어진다는 경험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대장 내 연동 운동이 활성화된 결과입니다. 또한 여러 역학 연구들은 커피가 대장암과 직장암의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커피 속 클로로겐산과 멜라노이딘 성분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발암물질을 억제합니다. 커피의 항염 작용은 장 점막의 건강을 유지하고 장내 만성염증을 완화합니다. 특히 디카페인 커피에서도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 연구가 많아 카페인과 무관한 항암 효과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3. 뇌 기능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예방. 커피는 단순히 정신을 깨우는 음료를 넘어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에서도 그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페인의 신경보호작용. 카페인은 뇌에서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 각성을 유도할 뿐 아니라 도파민 활동을 촉진해 기분을 안정시키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사람이 파킨슨병 발병률이 30에서 60% 낮았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이 뇌세포의 노화와 염증을 억제하며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당뇨와 대사 증후군 인슐린 감수성 향상. 커피는 제2형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있어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입니다. 연구 결과 요약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잔에서 3잔으로 커피 섭취를 늘린 사람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11% 감소하였습니다. 커피 속 클로로겐산과 마그네슘은 혈당 조절과 인슐린 민감성 개선에 기여합니다. 이 효과는 디카페인 커피에서도 관찰되므로 카페인이 없어도 대사 조절 효과는 유지됩니다. 5. 정신건강 우울증과 자살 위험 감소. 최근 연구들은 커피가 기분 안정과 우울증 예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커피가 정신 건강에 좋은 이유. 카페인은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 뇌의 기분 조절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합니다. 미국 NIH의 연구에서는 하루 2-3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50%까지 낮아졌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항염 효과 또한 정신질환과 관련된 뇌염증 억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은 카페인 과다 섭취 시 불안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조심이 필요합니다. 6. 피부 및 노화 항산화의 힘. 커피는 노화를 늦추고 피부를 보호하는 항산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클로로겐산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 억제, 주름 생성 억제, 피부 재생 촉진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커피를 바르는 외용제도 항염 및 항노화에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내 자유 라디칼 제거 기능은 전신적인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커피는 약이 아니라 총체적 건강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전신에 걸쳐 복합적인 건강 효과를 나타내는 식물성 물질입니다. 단, 이 모든 효과는 어디까지나 적정량의 섭취와 올바른 방식에 기반할 때에만 발현됩니다. 과유불급, 이것이 커피를 건강 도구로 사용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선 간 건강으로서 커피는 간 효소 수치 감소, 간암 예방, 해독 작용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대사 및 당뇨병 관련해서 인슐린 감수성 증가, 대사 증후군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심혈관계 건강으로선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 감소로 사망률을 저하시킵니다. 끝으로 인지 및 정신건강으로서 치매 예방, 우울증 위험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커피가 건강에 좋다고 마구 마시면 안 됩니다. 커피의 적절한 섭취량과 개인 체질에 맞는 조절이 필수입니다. 하루 24잔 사이의 커피가 가장 이상적인 건강 효과를 제공하며 위상 과다, 불면증, 고혈압 등 커피에 민감한 체질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좋은가요? 커피는 단순한 기호 음료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간에, 어떤 양을, 어떤 형태로 마시느냐에 따라 커피는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몸에 부담을 주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마시는 커피 한 잔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기 위한 핵심 원칙들을 소개합니다. 1. 최적의 섭취 시간 언제 마셔야 하는가? 아침 공복에는 피하라.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촉진되어 속쓰림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식사 30분 후에 커피를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카페인의 피크 타이밍을 고려하라. 아침 9시 11시 사이가 카페인 섭취에 가장 적합한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시작하는 때로 커피의 각성 효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는 주의.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56시간이므로 오후 늦게 마신 커피는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오후 1시 이후 커피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 얼마나 마셔야 하는가? 권장 섭취량. 대부분의 연구에서 하루 24잔 약 200에서 400mg의 카페인이 건강에 이롭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식이요법 지침도 성인 기준 하루 400mg 이하의 카페인 섭취를 권장합니다. 개인별 조절이 필요하다. 체질상 카페인 민감도가 높은 사람은 불안감, 두근거림, 불면 등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적은 양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반대로 카페인에 내성이 있는 경우 적당한 양을 유지하되 중독되지 않도록 섭취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어떻게 마실 것인가 형태와 조합의 기술. 물과 함께 마셔라. 커피는 이뇨 작용이 있어 수분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마신 후 한 잔 이상의 물을 추가로 섭취하는 습관은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데 유익합니다. 설탕, 프림, 시럽은 지양하라. 건강을 위해 마시는 커피라면 설탕, 인공프림, 향료 시럽이 첨가된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이런 첨가물들은 혈당 급증, 지방간 악화, 대사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우유, 두유, 코코넛 밀크 등 자연식물성 베이스를 적당히 넣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커피, 드립커피, 에스프레소가 이상적. 첨가물이 없는 블랙커피는 항산화 성분의 손실 없이 커피 본연의 건강 효과를 가장 잘 유지합니다. 특히 드립커피나 콜드브루는 지방 성분이 거의 없어 간 건강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적합합니다. 에스프레소는 소량으로 강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고혈압 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커피의 종류와 건강 효과. 블랙커피는 무첨가,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된 커피입니다. 드립커피는 추출 방식에 따라 향미 보존, 위에 자극 적습니다. 콜드브루는 산도가 낮아 위장에 부담이 적으나 카페인이 강합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 민감자에 적합하나 항산화 효과는 다소 감소된다. 믹스커피는 당분과 포화지방, 과다하여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5. 특수 상황에서의 섭취법. 간 질환 환자 블랙 또는 드립커피를 하루 23잔, 식후에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임산부 하루 200mg 이하 약 한 잔의 카페인 섭취만 허용됩니다. 노인 콜드브루나 진한 에스프레소보다는 산도가 낮은 연한 블랙커피가 적합합니다. 불면증 환자 오전 시간대에 한정하여 섭취하며 오후 12시 이후는 피해야 합니다. 마무리 커피는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는 커피를 무심히 마셔왔지만 사실 커피는 의식적인 습관과 정확한 지식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건강의 친구가 됩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닌 체내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습관이라면 더욱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이 커피를 마실 때 지금 이 커피가 내 간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다면 커피는 당신의 삶에 가장 소중한 약이 되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